안녕하세요. 고창스PD입니다. 최근 OTT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가 이제 IPTV 사업자죠. 이 두 IPTV 사업자가 CJ헬로비전하고 티브로드라고 하는 케이블 사업자하고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빅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공정위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이게 너무 특정 사업자, 소수의 사업자가 독과점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승인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성사가 될 뻔 했다가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곤 했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이제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 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정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인수합병을 이제 허락하거나 뭐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은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유시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쪽에 우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부침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병을 할 때마다 대기업한테 너무 많은 이제 권한하고 권력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당장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사업자로 재편이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이제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일정 정도 사실은 허용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컨텐츠가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갖고 우리끼리 싸우거나 그것도 국내 시장 사실 중요하죠. 근데 그렇지만 이걸 넘어서서 해외 시장까지 뭔가 우리 사업 영역을 넓혀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제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기업이 이런 쪽으로 하는 걸 또 우리가 약간 장려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쨌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고 하는 IPTV 사업자가 거대 케이블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거를 공정위가 약간 조건을 걸긴 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수합병이 이제 사실이 될 건데요. KT하고 이제 KT가 하는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는 위성이 있죠.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방송의 유료 방송 시장이랑,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 이제 케이블은 IPTV나 이건 매달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유료 방송, 이제 TV 중에 유료 방송 시장이라고 보통 이걸 부르는데, 그 유료 방송 시장이 세 개 회사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동안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또 큰 회사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세 개의 통신사로 이제 정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SK텔레콤,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KT 이렇게 세 개 회사가, 통신사 세 개 회사가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로서 이제 3분할되는 그런 이제 이 미디어 시장에 큰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컨텐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컨텐츠를 확보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냐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은 지상파 방송, KBS, MBC, SBS의 컨텐츠를
그냥 대부분 다 방송사들이 이런 유도방송 사업자들 다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컨텐츠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 들어 점점 컨텐츠 소비자들의 성향, 취향이 이제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독점적인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이런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크게 투자를 컨텐츠에 하기가 좀 어려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지상파 방송사 컨텐츠는 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소비자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다 대고 내가 큰 돈을 넣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지상파 방송사든지 종편의 컨텐츠뿐 아니라 자기 그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제 앞으로 이런 미디어 산업 쪽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직접 통신사가 저는 제작을, 물론 이제 뭐 손을 잡고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손잡고, 그래서 SK텔레콤 카카오랑 손잡았었나요? 뭐 하여간 이렇게 뭐 LG플러스도 어떤 특정 뭐 포탈이 됐든 아니면 컨텐츠 사업자가 됐든 이런 데랑 손을 잡게 될 거고, KT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할 건데, 이게 KT하고 SK텔레콤은 실제로 컨텐츠 제작사를 직접 이제 인수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인수해서. 근데 인수해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직접 그 PD를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고용해서 자기네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SK텔레콤, 뭐 LG플러스, KT가 컨텐츠 제작을 직접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 단계로 어쨌든 컨텐츠 제작사들하고의 굉장히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간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존의 방송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뭐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 통신사가 이제 IPTV나 케이블을 장악해서 미디어 쪽의 플랫폼을 장악한 이 회사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앞으로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전체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고,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 방송 쪽, 저도 이제 방송에 몸담고 있지만 방송 쪽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는 이제 뭐 공정위에서 SK텔레콤하고 T브로드, 그 다음에 LG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J헬로비전의 그 인수합병을 이제 승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뉴스는 굉장히 앞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콘텐츠 산업에 큰 빅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드리다가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서 아마 다음에는 넷플릭스 얘기를 좀 제가 드릴 것 같은데, 넷플릭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